누렇게 된 빨래를 하얗게 되돌릴 수 없을까? 오래된 티셔츠나 속옷은 삶아도 누런색이 남는다. 보통 표백제로 삶는데 표백제 대신 소금을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넣어보자. 소금으로 빨래를 삶으면 누런색은 없어지고 하얗게 된다. 양복은 오래되어도 번들거리지만 다림질을 잘 못해도 번들거린다. 번들거림을 없애려면 수건에 식초와 물을 1:2 비율로 섞은 물을 묻혀 양복에 묻혀서 다림질을 하는 것이 좋다. 찌든 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찌든 때를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집안을 청소할 때 아무리 공을 들여도 깨끗이 닦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다. 스티커를 뗀 자리, 천장에 붙은 먼지 등 닦는 데 애를 먹는 부분들이 있다.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고 나면 그 자리에 자국이 남는데 창문에 붙은 스티커는 금속 주걱을 이용해서 살살 벗긴 다음 끈적끈적한 부분을 매니큐어 리무버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벽에 붙은 스티커는 헤어드라이어의 온풍으로 따뜻하게 한 다음 손톱으로 떼어내면 잘 벗겨진다. 매니큐어 리무버가 없는 경우 식초를 써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천장에 붙은 먼지는 먼지떨이로도 쉽게 털어낼 수 없다.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에 잘 닦이지 않는 것이다. 이때에는 나일론 스타킹을 모아서 뭉친 다음 막대 끝에 달고 닦아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나일론 스타킹에서 정전기가 생겨나기 때문에 먼지가 잘 떨어진다. 욕실 타이 사이에 낀 때는 표백제를 묻혀 적신 휴지를 1시간 정도 덮어두면 깨끗해진다. 그리고 깨끗해진 타일 사이에 양초를 문질러 발라놓으면 쉽게 때타지 않게 된다. 또한 때가 낀 샤워기를 소금과 식초를 섞은 물에 약 10분 정도 담갔다가 바늘로 물이 나오는 구멍을 찌르면 쉽게 때를 제거할 수 있다. 유성펜 자국은 물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난감한 부분이지만 귤이나 오렌지 껍질의 노란 부분으로 문질러 지우고 난 다음에 물기를 짠 수건으로 닦은 뒤 마른 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내면 말끔하게 지워진다. 가스레인지 옆이나 뒤 부분의 기름때는 벽에 키친타월을 댄 다음 세제를 뿌려 놓는 것이 좋다. 키친타월에 세제가 마른 다음 한 번 더 세제를 뿌려주고 20분쯤 뒤에 수세미로 닦아내면 쉽게 지울 수 있다. 습기 많은 장마철 어떻게 하면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한다. 그러므로 장마철에 음식을 먹을 때는 한 끼 먹을 양만 만들어 모두 먹어야 하고 도마와 칼은 매일 세제로 씻은 다음 끓는 물을 부어 소독해 주어야 한다. 행주는 자주 삶을수록 좋고 비누를 묻혀 비닐봉지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열을 가해도 된다. 설거지를 할 때는 뜨거운 물에 그릇을 잠시 담가두는 것이 좋고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행주로 닦지 말고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더욱 청결한 방법이다. 냉장고를 청소할 때는 소독용 에탄올을 뿌린 다음 마른 행주로 닦아내는 것이 좋다.
키친타올에 세제가 마른 다음 한 번 더 세제를 뿌려주고 20분쯤 뒤에 수세미로 닦아내면 쉽게 지울 수 있다. 습기 많은 장마철, 어떻게 하면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한다. 그러므로 장마철에 음식을 먹을 때는 한 끼 먹을 양만 만들어 모두 먹어야 하고, 도마와 칼은 매일 세제로 씻은 다음 끓는 물을 부어 소독해 주어야 한다. 행주는 자주 삶을수록 좋고, 비누를 묻혀 비닐봉지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열을 가해도 된다. 설거지를 할 때는 뜨거운 물에 그릇을 잠시 담가두는 것이 좋고,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행주로 닦지 말고 자연건조 시키는 것이 더욱 청결한 방법이다. 냉장고를 청소할 때는 소독용 에탄올을 뿌린 다음 마른 행주로 닦아내는 것이 좋다. 장마철이 되기 전에 배수구를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은 하수구로 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 맨홀 뚜껑을 열고 그동안 쌓인 오물을 제거하고, 배수가 좁다면 미리 공사를 해야 한다. 장마철이 다가올 때는 비닐뭉치, 천, 나무 토막 등을 준비하여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하수구를 막을 수 있게 한다. 장마철에는 의류와 침구류가 유난히 축축하고 눅눅해진다. 이럴 때 햇빛이 날 때마다 의류와 침구류를 말려주면 축축함도 덜하고 살균을 할 수 있다. 햇빛이 나지 않는다면 난방 온도를 올리고 방에 펴서 말리는 것이 좋다. 장롱 속의 옷은 섬유 종류별로 개어서 보관해야 옷감이 상하지 않고, 면과 합성 섬유는 맨 아래, 모직은 중간, 실크는 맨 위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한 번밖에 입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세탁해 보관하고 장롱문을 자주 열어두어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집안 환경에 따라 장롱 속에 습기 제거제와 방충제를 넣어 놓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은 습기가 많은 곳에서 쉽게 고장난다. 습기가 많은 장마철, 가전제품의 먼지를 잘 닦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빼놓아야 한다. 잘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도 가끔 한 번씩 전원을 켜고 작동시켜 보아야 한다. 장마철이 되면 가구,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을 벽에서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떼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습기가 덜 차기 때문이다. 가구는 자주 왁스칠을 해서 뒤틀리는 것을 막고, 오디오 등 가전제품은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아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는다. 신발장, 찬장, 옷장 등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습기를 흡수하도록 하고 습기 제거제를 놓아둔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난방을 해서 습기를 말리고 옷장, 신발장, 벽 등에 선풍기 바람을 쐬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곰팡이나 벌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카펫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창틀과 벽면 등 틈이 난 곳에 방수제나 양초 등으로 덧칠해주고,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환기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집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대문 밖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굴뚝이 있는 집은 굴뚝 덮개로 굴뚝을 덮어야 한다. 피부에 좋은 목욕법은 무엇일까? 목욕할 때 소금이나 소다를 반컵 정도 물에 풀어서 욕조에 물을 채운 뒤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쉽게 풀리고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얼굴에 모공이 커서 기름기가 많아 보이거나 코에 블랙헤드가 많은 경우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 고운 소금을 가재에 묻혀 살살 문지르면 없어진다. 세탁소에 맡긴 옷을 찾을 때 씌운 비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탁소에서 옷을 손질한 다음 씌운 비닐 커버는 바로 벗겨내는 것이 좋다. 비닐 커버가 씌워진 채로 옷장에 넣어두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옷이 상하기 때문이다.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 가운데 특히 드라이 클리닝을 한 옷은 증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비닐을 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옷을 찾은 즉시 비닐을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옷장에 넣어야 한다. 헌 스타킹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작아진 비누를 스타킹 속에 넣고 사용하면 비누가 없어질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머리를 빗는 브러쉬 속에 스타킹 조각을 껴넣으면 브러쉬에서 머리카락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겨울철 수도관에 스타킹을 감아 놓으면 수도관이 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헌 스타킹을 모아 쿠션 속을 만들 수 있다. 헌 스타킹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자. 세제를 표준량보다 더 많이 넣으면 빨래가 더 깨끗해질까? 세제는 표준 사용량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때가 더 잘 빠질 것으로 생각하여 표준 사용량보다 더 많이 넣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표준 사용량의 이상의 분량을 넣어 보았자 세척력이 더 나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세제를 더욱 헤프게 쓰게 될 뿐이다. 심하게 오염된 옷은 세제를 푼 물에 담가서 충분히 때를 불린 뒤에 세탁을 하거나 부분적으로 애벌 빨래를 하고 난 다음에 세탁기에 넣는 것이 좋다. 주전자 안쪽에 낀 때는 어떻게 닦을까? 주전자 안쪽에 낀 때는 닦기도 힘들고 깨끗하게 닦아지지도 않는다. 주전자 안쪽에 낀 때를 잘 닦으려면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고 식초를 조금 떨어뜨린 뒤 하루 정도 담가 놓았다가 다음날 헹궈내는 것이 좋다. 거무스름한 물때는 스펀지에 소금을 묻혀 문질러 닦아내거나 레몬을 얇게 썰어 넣고 끓인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닦인다. 또는 사과 껍질을 물에 끓인 다음 흐물흐물해졌을 때 그것으로 닦아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프라이팬의 밴 냄새는 어떻게 없앨까? 프라이팬에 생선을 튀기고 나서 닦아낸 다음 다른 음식을 하면 비린내가 배어있는 경우가 많다. 프라이팬의 밴 냄새를 없애고 싶다면 무, 감자, 양파, 파슬리 가운데 하나를 튀겨내보자. 기름에 녹아있는 냄새를 증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는 청주, 소주 등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데워도 기름 냄새를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바지를 잘 다림질할 수 있을까? 바지 뒷부분은 주머니가 있어서 다림질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주머니 부분을 다릴 때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주름이 생기기 때문이다. 바지를 다림질할 때 바지 속에 책처럼 납작한 물건을 넣고 겉에서 다리면 주름 없이 다림질할 수 있다. 바지 선 부분에 옷핀을 꽂아 고정시킨 다음에 다리는 것도 주름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바지를 잘못 다리면 줄이 여러 개 생기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래 집게로 바지 위아래 내 귀퉁이를 집은 다음 다림질을 한다. 또한 분무기 대신 칫솔로 바지줄에 물을 바르면 선이 뚜렷해진다. 바지에 무릎이 튀어나왔을 때는 뒤집어서 무릎 부분에 젖은 수건을 대고 무릎 중심을 향해 다리면 튀어나온 것이 줄어든다.
스팀 다리미 속에 물과 함께 향수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나서 다림질을 하면 향수의 향기가 옷에 배어 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 와이셔츠는 어떻게 다려야 할까? 와이셔츠는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다릴 수 있을까? 와이셔츠를 다림질하던 중 실수로 눕는 경우가 생기면 양팔을 잘라 자국에 한참 문지른 다음 차가운 물에 와이셔츠를 흔들어 빨면 자국이 없어진다. 목 부분의 색깔이 누렇게 변한 와이셔츠는 목 부분에 베이비 파우더를 뿌린 뒤에 다려주면 말끔하게 하얀 와이셔츠로 돌아온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기가 정 어렵다면 빨아서 말릴 때 윗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하고 옷단이 위로 가게 해서 건조대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 무게로 인해 주름이 펴지므로 다림질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구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 와이셔츠나 블라우스처럼 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모두 이렇게 말렸을 때 구김이 덜 생긴다. 참고로 니트류는 세탁 후 말리는 과정에서 물의 무게 때문에 소매가 늘어나거나 어깨가 처질 수 있으므로 어깨 부분이 둥근 옷걸이에 걸어 소매를 위쪽으로 접어 올려서 무게를 줄여서 말리는 것이 좋다. 도마에 밴 생선 비린내는 어떻게 없앨까? 도마나 칼에 밴 생선 비린내는 레몬, 귤, 생강즙으로 닦아내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 생선을 익힌 냄비에 비린내가 뱄다면 차, 찌꺼기와 물을 함께 넣어 끓이면 비린내를 없앨 수 있다. 생선을 굽거나 튀긴 프라이팬은 식초를 떨어뜨린 다음에 씻어내면 비린내가 사라진다. 빨래한 옷을 빨리 말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입고 나가려고 전날 빨아놓은 옷이 아직 마르지 않아 어쩔 줄 몰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옷을 빨리 말리려면 탈수된 옷을 큰 비닐봉지 속에 넣고 입구를 통해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면 옷의 방향을 위아래로 바꿔주면 된다. 빨래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온도의 물로 해야 한다. 더운 물로 빨다가 찬물로 헹구는 것이 때도 더 잘 빠질 것 같고 뽀송뽀송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섬유 보호도 전혀 되지 않고 때도 잘 빠지지 않는다. 이불을 잘 말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이불과 요를 햇볕에 자주 건조시켜야 위생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건조시키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우선 이불과 요를 햇볕에 말리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며 이 시간이 지나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불과 요를 반드시 걷어야 한다. 또한 비나 눈이 내린 뒤에도 습도가 높아지므로 며칠간은 건조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불과 요를 베란다나 옥상에 쫙 펴서 말리고 이불장을 자주 환기시켜 주어야 하며 철에 맞지 않아 이불장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을 이불과 요는 비닐로 감싸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 뒤에 보관해야 한다. 옷에 붙은 껌은 어떻게 떼어낼까? 옷에 껌이 붙었을 때는 껌이 붙은 부분의 안쪽에 얼음을 대고 껌을 단단하게 만든 뒤에 떼어내면 쉽게 떨어진다. 남은 자국은 신화에 담갔다가 떼어내면 된다. 청바지에 껌이 붙었을 때는 껌이 붙은 부분에 신문지를 깔고 다림질을 하면 껌이 신문지에 붙는다.
다리미 밑바닥에 생긴 녹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녹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리미 밑바닥에 녹이 쓸었을 때는 보통 치약을 묻힌 다음 수건으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이는데 심하게 녹슬었을 경우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철수세미를 식용유를 묻혀 다리미 밑바닥을 살살 문지르고 난 뒤 치약이나 소다로 닦아내면 된다. 다리미 밑바닥에 화학 섬유가 묻었을 때는 종이 위에 소금을 뿌린 뒤 그 위를 다리미로 문지르면 없어진다. 추운 날 창문에 성에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창문에 성에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소금을 넣은 면주머니로 창문을 닦아내면 된다. 또는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창문을 닦거나 아스트린 젠틀을 묻혀서 닦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러워진 거울이나 유리창은 알코올이나 벤젠을 수건에 적셔 닦는다. 거울을 닦을 때 걸레로 닦으면 먼지가 묻고 더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이런 방법으로 깨끗이 닦아보자. 잘 지워지지 않는 욕조의 때를 지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욕조는 보통 물을 받아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나온 때, 비누의 지방 성분, 물에 칼슘 등이 묻어 자주 닦지 않으면 일반 세제로 닦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목욕을 하고 나서 아직 욕조가 따뜻할 때 닦는 것이 가장 잘 닦이는 방법이고, 여의치 않아 나중에 닦아야 한다면 물때를 스펀지로 닦아낸 다음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목욕을 하고 남은 물에 알칼리 성분으로 때를 분해하는 소다를 조금 넣고 잠시 동안 방치해 두었다가 물을 내리면 깨끗해진다. 옷에 얼룩이 묻었을 때 지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옷에 초콜릿이 묻었을 때는 묻은 부분에 암모니아 수를 바르고 두드린 다음 면봉이나 소래 세제를 묻혀 두드리면 제거하면 된다. 다음 면봉이나 소래 세제를 묻혀 두드리며 제거하면 된다. 땀이 묻어 얼룩이 생겼을 때는 세제를 탄 물에 수건을 적셔 짠 뒤 얼룩 부위를 닦아내고 세제를 제거하면 된다. 하얀색 옷에 땀 얼룩이 묻었을 경우는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을 하면 쉽게 제거된다. 옷에 흙탕물이 묻었을 때는 일단 얼룩진 곳을 말린 다음 손톱으로 긁어낸 후 울이나 면은 딱딱한 솔로, 실크는 부드러운 솔로 털어내고 옷 아래 천을 대고 울은 세제를, 실크는 에탄올을 묻혀 두드리면 얼룩이 아래에 있는 천으로 빠진다. 잘 안 지워지는 기름기 어떻게 지워야 할까? 구이나 조림을 하고 나면 프라이팬과 가스레인지 주변에 기름때가 생겨서 곤혹스럽다. 기름기는 세제로도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지워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소주를 이용해서 쉽게 닦아낼 수 있다. 프라이팬은 약하게 가열해 준 뒤 소주를 붓고 키친타올도 닦아내면 되고, 가스레인지 주변은 소주를 묻힌 키친타올이나 행주로 닦아내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